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 파장이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선고 내용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1심 재판부 판단이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좀 많고 2심에서 여러 가지 재판부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1심의 잘못된 판단을 좀 바로잡지 않을까. 참고로 무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심은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네. 그러면 무죄를 이제 지금 전망을 하시는 희망입니까 전망입니까?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좀 있는데요. 예. 2심 재판부 진행 과정에서 네. 가장 핵심적으로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죄의 사건인데 그렇죠.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거냐,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좀 제대로 특정을 해달라라고 네. 재판부가 대등 재판부인데요. 그 법관 3명이 돌아가면서 예. 검찰을 상대로 예.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이 막판에 가서야 변경했죠.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예. 변경한 공소장을 두고도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아, 재판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발언까지 실제 법정에서 했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 변론기일에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달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인 어떤 지적이거든요. 항소심 마지막 끝날 때까지도 재판부가 뭐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재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동안 알려지고 1심에서 진행이 됐던 거의 두 부분이었잖아요. 하나는 김문기 씨 관련 발언. 네. 또 한 가지는 국토부 이른바 협박 발언. 네. 이 두 가지였잖아요. 네. 이 두 가지 다 지적을 했던 겁니까 재판부에서? 네,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가 구체적으로 지금 잘 모르겠다. 특정이 안 돼 있다. 예. 그게 그럼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이 뭔지를 먼저 정리해 놓고 그게 정말 허위 사실인지 여부 유무죄를 판단하는 2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죠, 그렇죠. 허위 사실이 뭔지도 재판부가 잘 불분명하다라고 인식하면 이 자체의 그런 그 판단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참고로 1심 판결 내용이 참고가 될 수는 없는 겁니까? 1심 판결 내용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이제 그 검토에 들어가는 거니까 항소심은. 근데 항소심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네.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어떤 지점인 것 같고요. 2심에서 또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증가법이 있죠. 예, 증감법상 그 국정감사 과정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증감법에 규정된 이러저러한 처벌 조항 이외에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금지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 조항이 있나요? 예. 근데 그래서 지금 그럼 국토부 협박 발언은 그때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예. 설령 그 발언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르지 않다라고 보지만 다르다 하더라도 증감법 외에 지금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처벌이잖아요. 아, 증감법을 적용한 게 아니라 선거법을 적용해서 예. 문제가 있다. 예. 만약에 그거를 이제 근데 그 부분도 항소심 재판부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의견서를 좀 더 내봐라. 요런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건 되게 간명한 사안인데 왜 1심 재판부에서는 걸러지지가 않았을까요? 굉장히 간단하게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판단한 내용은 예. 문헌 해석을 넘어서서 이 문헌의 이 내용의 취지는 예. 국회에서의 원활한 어떤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취지인데 당시 발언은 국정감사와 무관한 발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국정감사와는 별도의 내용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문헌 해석을 넘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국정감사와 무관한 발언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사실은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백현동 논란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1심 재판부가 보기에는 글쎄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과는 좀 무관하게 너무 좀 이렇게 나아가서 발언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취지의 어떤 해석인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해석 자체가 저희는 문헌에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여타의 어떤 불이익 처분 일체 금지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들을 넘어서서 그렇게 자꾸 어떤 뭐 의미나 이런 것까지를 곁들여 가지고 해석을 하는지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국토부 협박 발언은 네. 증감법을 적용해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선거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예. 성립이 안 된다. 그럼 그건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공소 기각 문제잖아요. 네. 그렇게 혹시 근데 보통 공소 기각은 선거 때 내려지나요? 혹시 그럼요. 예. 그렇습니까? 예. 공소기각 판결이고요. 음. 그래서 백현동 관련 발언은 본격적인 그 본안 판단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증감법 이슈가 항소심에서 이제 수용이 된다면 그냥 뭐 이러저런 뭐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냐 이런 판단 없이 공소 그냥 바로 기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요.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김문기 관련 발언은 3개가 문제가 됐잖아요. 예. 김문기 씨 아느냐 모르느냐 이 부분은 예. 1심에서도 무죄가 났고 예. 이제 남은 게 그 골프 발언인데 사실 골프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그 전제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발언도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는 무죄, 하나는 공소기각 이렇게 나올 것이다. 네. 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예. 만약에 백현동 발언이 그 증감법 이슈가 수용이 안 된다면 예. 이제 본안에 나아갈 텐데 예. 그 지점에 있어서도 유죄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 생각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부 무죄가 나오겠죠.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의원님이 보시기엔 아니 근데 이런 전망은 의원님 개인 견해입니까 아니면 당 안에서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전망입니까? 저희 당에 이제 율사 출신 의원님들이 한 3, 40분 계시고 네. 또 주변에도 이제 여러 법률가들 의견을 청취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1심의 판단이 예. 그 발언 그대로의 내용을 전제로 해서 유무죄 판단한 게 아니고 김문기 관련 발언은 발언 내용을 굉장히 확장하고 유추해서 워딩 그대로의 그 판단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은 상당히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고 네. 백현동 발언은 짜깁기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 허위사실 공표죄 판단의 전제 출발인 발언 그대로에 놓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 법리적인 지점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유죄가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그 가려서 보면은 이 사건은 당의 일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일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걸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그 당선 무효행에 해당하는 형량이 나와서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나와 버리면 네. 선거 보전 비용을 좀 토해내야 되는 이게 당의 문제로 이게 이제 비화가 되는 이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진술서를 지금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서 선거 보전 비용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선거 보전 비용과 관련해서 사실 진술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네. 어제 기사가 이제 갑자기 나와서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발언을 실제로 진술서에 담았다면 예. 그 유무죄가 단순히 유무죄가 아니고 당에 미치는 이런 엄청난 또 영향이 있는 부분까지를 다 고려해서 네.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가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그 유죄 판단이 유죄가 되고 네, 그다음에 당선 무효형의 어떤 형이 유죄가 된다면 그때는 당에 큰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400억이 넘거든요. 예. 토해내야 되는 선거 보전 비용이. 예, 434억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434억이 됩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 무죄가 나온다고 확신을 하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으니까 혹시 네. 관련해서 당에서 뭐 대책을 논의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별도로 뭐 사건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이런 건 없고 변호인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그 434억 원이라고 하는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법률 검토 이런 부분들은 그 선거법 조항과 관련해서 예. 일부 뭐 지금 진행하는 부분은 있고요. 아,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법률 검토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 250조와 관련해서 또 그 선거 보전 비용 반환과 관련된 조항 예.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그 이재명 대표와 좀 다른 주체인 당이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어떤 이제 이런 상황에 반환 주체가 이재명 대표여야 되느냐, 당이어야 되느냐. 예. 뭐 이재명 대표가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 당의 어떤 규칙이 아닌 사유로 당이 이제 이런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 또는 근본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죄와 관련된 이런 법조항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그 재판부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그 추가로 신청을 했잖아요. 예.
혹시 오늘 그 선고 때 이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같이 나오죠. 같이 나옵니까? 같이 나와야 됩니다. 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위헌법률 제청 신청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그 조항에 대해서 그 문헌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요. 네. 그 신청에 대해서는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판단은 이루어졌긴 했지만 네. 지금 대법원의 전반적인 어떤 이 조항과 관련된 추세가요.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확장하는 어떤 판례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와 반하게 이 조항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좀 위축시키는 어떤 그런 지점들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헌법연구관인가요? 예. 뭐 논문도 썼다라는 얘기를 제가 보던가요. 헌법재판연구원에서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됐고 예. 거기서도 좀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문제의식을 좀 피력을 했었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이 신청 기각이 된 후에 네. 헌법소원 신청을 위해서 지금 이게 밑작업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 아이디어를 주시는 건가요? 헌법소원 하라고? 그럼 하실 생각이십니까? 만약에 기각되면 신청 기각 사실 뭐 제가 대리인이 아니어서 또는 예. 당사자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뭐 그런 부분까지 뭐 고민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는. 네. 저번에 정성호 의원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 대등 재판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부장 판사가 가운데 있고 뭔가 초임 어떤 그 좀 경력이 판사들이 낮은. 이제 배석 판사로 있는 게 아니라 3명의 재판관이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는 네.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대등재판부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력이 대동소이한 그렇죠. 분들이 이제 그렇죠. 모이셔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예. 아무래도 세 분의 목소리가 이제 동등하게 어느 정도 좀 관여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 만약에 명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갈리면 그러니까 셋이 투표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합의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게 세 명의 의견이 합치가 안 되면 과반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보기에는 예. 대등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사건을 좀 촘촘하게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이거는 좀 가정 상황에서의 어떤 질문입니다만 네. 만약에 오늘 선고가 역시 그 유죄가 유지가 되고 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도의 만약에 형량이 나오게 된다면 네. 자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선판이 완전히 달라진다. 뭐 지금 여기저기서 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선요? 네. 지금 만약에 네. 오늘 선고에서 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이 되는 형량이 만약에 나온다면 네. 그때도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는 계속 그래도 이제 계속 가는 것이냐 이걸 네.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뭐 탄핵 선고도 안 나오고 조기 대선 여지도 이제 없는 마당에 여러 가지 이제 전제를 하고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 이 공직선거법 사건 자체가 네. 낙선자에 대해서 네. 대선 낙선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소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낙선자에 대해서 과연 선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 발언으로 인해서 영향이 그렇게 큰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네. 정말 이렇게 많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이런 재판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근본적 의문이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차후 대선과 관련된 활동을 전면적으로 봉쇄한다. 이거 사실 국민적 어떤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런 부당한 어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판결 결과는 별개로 분명하게 국민적 판단을 좀 받아보는 어떤 행보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국민적 판단을 받아보는 행보. 예. 근데 문제는 국민적 판단을 받아보는 행보 도중에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아니 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거야 그 법적으로 이제 활동이 어려운데요. 그러기는 네. 쉽지 않은 게 오늘 선고가 나잖아요. 네. 그럼 물리적으로 최소 2개월 정도는 대법원에 올라가서 네. 양 당사자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서면 공방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심리가 이제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633을 되게 강조를 했잖아요. 예. 1심 6개월, 2심,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네. 그러면 대법원 올라가더라도 맥시멈 3개월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선 투표일 전 혹시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네. 전망이 지금 그래서 따라붙는 거 아닙니까? 네. 3개월이라고 해도 아마 물리적으로는
그 탄핵 선고일이 아직 뭐 잡히진 않았지만 예. 예상컨대 그 탄핵 선고일과 이런 대법원 확정 3개월을 고려하더라도 네. 그 전에 대법원 선고가 먼저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 3개월이라는 게 지금 1심, 2심, 6개월, 3개월도 지금 이게 기간이 다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다 초과됐다. 초과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오히려 그 633에 매여 가지고 실체 진실 발견이라든지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대하게 훼손될 수도 있어요.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어떤 대법원장의 워딩은 오히려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근데 그 전에 원칙 삼아서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 오해 소지가 있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1심에서 6개월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지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은 대법원장의 그런 강조가 혹시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예. 발언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이 취지의 말씀이실까요? 그럼요. 그래요. 검찰이나 재판부의 진행에 따라서 그렇게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넘기는 듯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너무 좀 나아간 발언이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요 재판 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발만 더 나가 볼게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근데 지금 재판이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소추라고 하는 것은 소는 기소, 예. 추는 공소유지, 즉 예. 재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다수 학자들의 의견이고 그리고 이 불소추 특권 제도의 취지가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건데 네. 수사 기소만이 그런 게 아니고 재판을 계속 받는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직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제도 취지상으로도 재판은 중단된다. 이게 좀 중론인 것 같고요. 네. 대법원에서 네. 공직선거법 사건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법원에서 정리할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 재판부가 있는데 예. 하급심 재판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기보다는 예. 어쨌든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도 제 예상컨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재판 중단 선언을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뭐 기일을 또는 재판 자체를 뭐 이렇게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추후에 지정하고 추후에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요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도 예. 그렇게 갈 것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재판 절차상 입장을 좀 정리를 해주는. 그러면 이제 다른 재판도 거기에 이제 준하게 되니까. 예, 그렇게 아마도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런 가정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예상이 지금 다 빗나가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상이 이렇게 다 빗나간다는 것 자체가 헌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지점입니다. 통상적인 국민적 상식과 반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요. 예. 저는 이 재판 지연 자체가 뭐 정의가 아니다라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불의에 동조하는 꼴로 그렇게 평가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